한 달에 최소한 7, 8배 이 정도로 올리려면 매출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백종원 사장은 투자 비용의 100%로 회수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예, 김상훈 소장의 창업통 리포트.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아이템을 좀 분석해 주세요. 이 사업 해도 될까요? 이걸 문의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번 마라탕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라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는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라탕 못지않게 우리 한국 외식 창업 시장에서 정말 불멸의 스테디셀러이자 정말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관심도가 정말 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파스타 카페입니다. 최근 파스타 카페 시장에서는 또 획기적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백종원 사장의 21번째 브랜드로 롤링 파스타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서울에만 하더라도 한 5개 매장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롤링 파스타 사업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있어서 제가 직접 롤링 파스타 매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어떤지, 과연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링 파스타 이렇게 본다면요, 제가 강남역에 직접 가서 본 롤링 파스타 백종원 사장의 매장입니다. 외부로 보면 아주 밖에서만 보면 고급진 분위기의 모양새가 역력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롤링 파스타라고 해서 와, 이 매장이 백종원 사장 가게였습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내부 모양새를 한번 쭉 보여드리면, 원래 사실은 이 백종원 사장의 롤링 파스타 1층에는 그 말 많은 훠궈 전문점이 1층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층에 다름 아닌 이 롤링 파스타가 지금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매장 정말 강남역에서 A+ 입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매장인데요. 내부 모습 보이시나요? 와우. 정말 밖에서 봤을 때와 달리 내부 모습은 좀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재밌는 것은 아주 저가 파스타라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 사장은 가성비 아이템은 뭐든지 다 하나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이 아이템이 창업자 입장에서도 행복한지, 일단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베스트인데요. 과연 창업자 입장에서도 행복한지, 이 사업 과연 창업자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아이템을 본다면 먼저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부 모습, 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는데요. 제가 이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그 다음에 또띠아 피자, 이 3개 세트로 26,600원짜리를 주문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샐러드, 4,000원짜리 샐러드 하나 주문했고, 그리고 와인도 주문했습니다. 내부 분위기 어떠신가요? 밖에는 아주 고급진 반면 안에는 아주 대중적인 분위기의 저가 파스타집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요. 과연 이 사업이 요즘 창업자들에게도 정말 행복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템일까요? 이 부분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파스타집 창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의 파스타 전문점에 대해서 워낙 관심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창업통 블로그에서 이 파스타 전문점을 이미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창업통 블로그에서는
과연 파스타 전문점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제가 무려 4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 6월 이 시점에서 파스타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백종원 사장의 롤링 파스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스타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당시에 정확히 2015년 그 당시에 6월에 저희가 스파게티 전문점 파스타 카페 행복한 주인장 되려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과연 스파게티 전문점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스파게티 시장은 정말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시장 데이터, 그 당시에 제가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라는 이런 저가 파스타 카페를 전수 창업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 모델을 가지고 저쪽 와바에서도 까르보네 같은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백종원 사장의 롤링 파스타도 이런 컨셉을 그대로 프랜차이즈 모델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2015년 4년 전 6월 달에 우리나라 파스타 카페가 보시다시피 4,438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파스타 전문점은 무려 정확히 배가 늘어난 9,800개입니다. 다음 지도, 다음 지도 개념인데요. 다음 지도 기준으로 9,800개, 이 중에 서울이 3,000개, 경기도에 2,000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스타 카페는 서울 수도권에 무려 5,000개가 영업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파스타 전문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가로 운영하려면 이거는 직접 파스타를 만드는 기술력을 창업자가 직접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전수 창업 모델로는 제격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는 사실은 프랜차이즈 모델이 아니고 전수 창업 모델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창업 입장으로 그 당시에 10년 전에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를 오픈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오픈하고 있는 이런 매장들이 저기 명일역에도 있고요, 아차산역에도 있고 이렇게 영업 중입니다만, 이번에 백종원 사장이 이렇게 또 롤링 파스타를 통해서 이제 저가 파스타 시장까지 쓸어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창업 예정자들이 있는데, 먼저 그러면 공정위에 들어가서 롤링 파스타를 창업하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부터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죠. 공정위에 들어가서 가맹사업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롤링 파스타를 찾았습니다. 백종원 사장의 롤링 파스타는 보이는 바와 같이 올해 2019년 3월 21일 날 최초 등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종원 사장 지금 21번째 브랜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1번째 브랜드 중에서 올해 오픈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가맹점 수는 이 정보공개서상에서는 지금 공정위에 직접 리스트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포탈상에는 서울의 종로점을 필두로 해서 강남역, 그리고 부천, 부평역에서 총 5개 매장이 운영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 과연 롤링 파스타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한가, 이런 부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서 창업자 입장에서 직접 투자 비용 한번 제가 봤는데요. 가맹 예치금이 기본적으로 가맹 예치금부터 전체적으로 투자 비용을 가맹사업자의 부담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에 등록된 투자 부담금 롤링 파스타 창업을 하려면 가맹비가 220, 교육비가 330, 도합 550만 원이죠. 보증금 500, 기타 비용이 이거 뭡니까? 1억 4,289만 원입니다. 기타 비용이 1억 4,289만 원. 도합 총 비용이 1억 5,339만 원. 와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3.3제곱미터, 즉 평당 242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99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 기준으로 7,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억
1억 5,300 플러스 7,200까지 하면 무려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한 2억 1천, 2억 2천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30평 기준으로. 근데 아까 강남역 매장은 한 40평, 한 4, 50평 되는 매장이거든요. 거기에 또 월 임차료가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예전에 왓다미가 장렬하게 실패한 매장이거든요. 이 왓다미가 1, 2층을 운영했었는데 1층은 마라탕, 그리고 2층은 백종원 사장의 롤링파스타 가맹점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왓다미가 1, 2층 전체 임대료가 무려 3,500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와, 지금 2층만 임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미니멈 최소 1,000만 원은 월세가 넘는다고 봐야죠. 야, 근데 투자 비용이 지금 2억 5천이 넘었기 때문에 점포 비용 보증까지 한다면 최소한 3억에서 3억 5천, 이 정도는 있어야 롤링 파스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저가 파스타집 하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창업자 입장에서 이 파스타 카페, 이렇게 관심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보셨다시피 파스타 카페가 이렇게 많이 생겨난 것은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9,800개. 야, 9,800개가 어느 정도일까요? 9,800개라고 한다면 물론 편의점 4만 개보다는 적고요. 족발집이 우리나라에 한 2만 개 정도 되고요. 근데 치킨점이 한 7만 개 이 정도 됐는데 파스타 카페가 한 9천 개, 그 중에서 서울시가 한 3천 개, 경기도에 한 2천 개, 도합 5천 개가 지금 영업 중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또 백종원 사장 브랜드까지 늘어난다면 이건 9,800개가 아니라 10,000개 이상 이렇게 양적 팽창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극적으로 먼저 저는 그 옛날 파스타 카페에 대해서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카페가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라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아니고 전수 창업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전수 창업이야말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무릎 꿇고 배워서 창업자가 노하우를 가지면 된다. 이게 전수 창업의 가장 핵심 가치였는데요. 결국 그때 전수 창업으로 오픈했던 매장은 지금까지 다 먹고 사는 매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 명일역에 가도 있고요, 아차산역 가도 있고요. 저는 이 전수창업은 정말 창업자를 위한 천사표 모델입니다 라고 늘 강조했었는데요. 백종원 사장의 롤링 파스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투자 비용이 무려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서상으로 2억 1천에서 2천, 그럼 점포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2억 5천에서 많게는 3억 5천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3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창업자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 수익을 올려야 될까요? 아무리 못해도 3억 5천 투자했다고 그러면 투자 비용 대비 EV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700만 원은 최소한 벌어야만 그냥 창업자 한 사람의 투자 비용을, 창업자 한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냥 월 2% 수익률을 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월 2% 수익률을 올리려면 지금 우리 롤링 파스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소한 7, 800 이 정도로 올리려면 매출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뭐 매출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강남역 정도로 본다면 월세가 기본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최소 한 달에 기본 7, 8천 아니면 1억은 팔아야 되겠죠. 근데 1억을 팔려면 객단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7, 8천 원 아니면 만 원만 잡더라도, 만 원만 잡는다고 했을 때 100명 정도가 들어왔을 때 100만 원 매출 아닙니까? 200명 정도가 들어왔을 때 200만 원 매출, 300명 정도가 들어왔을 때 최소 300만 원 곱하기 30일 풀로 영업했을 때 9천만 원 매출 아닙니까? 9천만 원일 때 원가 얼마일까요? 저희가 전수창업 모델로 하더라도 최소한 35%에서 37%가 원가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자선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통마진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최소 40%는 원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강남역 같은 매장이라면 최소 월 임대료가 아까 강남역의 롤링파스타 같은 경우는 아마 월세가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상키로 한 1,200 정도는 아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월 임차료 대비 매출액을 놓고 본다면 기본 최소한 8천 아마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게 8천 찍으려면 8, 9천 찍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00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 먼저 롤링파스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백종원 사장의 롤링파스타가 강남역점이 하루에 300명 정도 들어오는지 직접 하나하나 카운팅 해보는 것도 무식한 방법이지만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하는 저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 개념이 매출액 대비 최소한 또 20%는 든단 말이에요. 제가 전수 창업 모델로 했을 때 뭐 이렇게 7천, 8천까지가 아니라 저는 그냥 하루에 100만 원씩 한 달에 3천만 원 매출만 올리면 그 중에서 한 35에서 37% 원가, 그 다음에 한 10% 이내가 뭐 이를테면 월 임차료, 인건비 20% 이내, 그렇다고 본다면 점주가 가져가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최소한 20%에서 25%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매출일 경우는 최소한 6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백종원 사장은 사실은 제가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가 1억에서 1억 5천 모델로 저는 생각을 한 건데, 백종원 사장은 최하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 투자 비용입니다. 이거는 투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수익률 관점이 단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BEP도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 비용의 100%를 회수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 가치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백종원 사장의 롤링파스타에 가서 점심을 지인과 함께 먹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물론 저가 파스타지만 저가 파스타를 먹으면서 아주 뭐 고급진 그 옛날 세종문화회관 뒷골목에 있었던 뽀모도로 정도의 퀄리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생면 파스타 정도의 퀄리티를 결코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파스타의 품질 면에서 본다면 제가 만들었던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형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 강남역 같은 비싼 땅에 와서 싸게 먹으면서 맛 있네 없네 무슨 군소리가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파스타 매니아들 같은 경우는 이 롤링 파스타를 드셔보시면 상품력, 맛에 대해서 되게 실망할 수 있다. 결국은 사업성 역시도 창업자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맛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특히나 베스트가 아니더라도 이 가격에 이 정도 맛 정도의 밸류는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상당히 어떤 창업자 입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적신호가 올 수도 있다, 위험신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저가 파스타 시장은 요즘 같은 창업 시장에서 분명히 틈새 아이템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홍대 같은 상권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파스타 카페입니다. 즉 많이 오픈하고 많이 문 닫는 가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종원 사장의 롤링 파스타 역시도 이런 파스타 시장 속에서 백종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를 얼마나 유입할 수 있느냐, 이 브랜드 파워로 지금 강하게 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첫째, 아무리 저렴한 파스타를 하더라도 상품력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속 가능성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 2억 5천, 3억 5천 정도 투자하면 그러면 분위기, 시설, 서비스가 아주 품격 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아직 초기니까 뭐 아직 세팅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에는 백종원 사장이 초보 프랜차이즈 CEO가 아닌 입장이라고 감안한다면 저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굳이 저는 저가 파스타집을 한다면 저는 저가 파스타집을 프랜차이즈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전수를 지금까지 수만 해왔던, 제가 전수창업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수창업으로 파스타집은 너무나 쉬운 아이템입니다. 왜냐고요? 크림 소스,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오일 소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매장에서 끓이는 법을 배우면 30가지 메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발사믹 소스, 샐러드, 그리고 뭐 돈가스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또띠아 피자 정도 구워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창업자 입장에서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불황기를 감안한다면, 저는 저가 파스타집을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인 소스 끓이는 법부터 시작해서 샐러드 소스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 노하우를 사업성이 검증된 매장에 가서 직접 하나하나 배워서 하는 전수창업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사장의 롤링 파스타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가맹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투자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오픈하고 있는 매장의 객관적인 수익성,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이 투자 대비 수익성을 낱낱이 꼭 꼼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런 가맹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떤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창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창업통 브리핑 7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창업통TV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